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본머스가 레스터를 잡으면서 어쨌건 첼시가 3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맨유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울버햄튼이 에버튼을 잡으면서 5점 차로 바짝 쫓아오게 됐고, 울버햄튼 역시 가능성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도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남아있고, 울버햄튼의 상승세, 에버튼까지 잡았던 울버햄튼의 상승세는 우리가 상대하기엔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챔스권은 맨시티의 징계 여부, 맨유의 가파른 상승세, 울버햄튼, 셰필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첼시가 챔스를 갈 때와 유로파를 갈 때 이적 시장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럼 유로파 외에 순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유로파랑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로파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는 것보단 중요하겠지만 챔스를 못 나갔을 시와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엮어보겠습니다. 일단 잔여 일정을 보시면 노리치, 리버풀, 울버햄튼입니다. 이 중 노리치는 강등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세 팀 중 가장 해볼 만한 팀입니다. 만약 노리치에게도 승리를 거둬내지 못한다 그러면 챔스권을 바라볼 수가 없죠. 거기에 첼시의 흐름이 셰필드전 그리고 웨스트햄전에서 지기는 했지만 승점을 꽤 잘 쌓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노리치와에서는 승점을 딴다고 봐도 문제는 리버풀하고 울버햄튼입니다. 당장 울버햄튼만 놓고 보셔도 에버튼까지 집어삼키면서 유로파의 가능성, 그리고 여차하면 챔스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당장 울버햄튼이 전승을 가져가면, 남은 경기 전승을 가져가면 64점, 첼시는 노리치전만 이겼다고 해도 63점이기 때문에 선술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레스터, 셰필드, 맨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꼭 간다고 볼 순 없지만 첼시랑 이렇게 단 둘이 놓고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리버풀은 우승 이후 몇 가지 의미 있는 기록들은 있겠지만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전보다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력상으로 첼시가 상대하기 어려운 팀인 건 확실을 합니다. 이기기 어려운 팀인 건 사실이에요. 올 시즌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버풀은 동기부여가 떨어졌든 아니면 후반부로 가면서 선수들의 체력 저하 이런 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일주일을 쉬고 첼시는 중간에 맨유랑 싸워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첼시가 노리치, 울버햄튼, 리버풀 중에 두 팀만 승리를 거둬낸다면 챔스에 갈 확률은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 첼시는 60점, 레스터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대로 59점, 맨유는 경기를 치르지 않은 한 경기 덜 치른 58점입니다. 1점씩 차이가 나는데요. 모든 팀이 전승을 한다 그러면 맨유는 70점, 레스터는 68점, 첼시는 69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첼시가 두 경기를 이기면 66점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레스터와 맨유가 전승을 가져가지 않는 한은 첼시가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스터와 맨유는 마지막에 붙기도 하고요. 산술적으로 보면 레스터가 전승을 가져가고 맨유가 레스터전만 빼고 전승을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첼시는 챔스를 나갈 확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첼시가 하나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건 2승을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2승을 걷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챔스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욕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맨시티 징계나 레스터가 완전히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유행수를 바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암튼 챔스를 나가게 된다 그러면 공격적인 카드를 더 영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하베르츠의 영입 딜은 가속화가 될 거고요. 좀 더 공격적인 벤라마라든지 이렇게 공격적인 영입이 조금 더 보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풀백 영입도 가속화가 되겠죠. 디뉴가 됐던 레스터의 출혈이 됐던 챔스에 나가 있는 첼시가 유혹하는 걸 이겨내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물론 레스터가 나갈 수도 있고 맨유가 나갈 수도 있고 첼시가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첼시가 나간다는 가정하에 레스터가 못 나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레스터에 있는 출혈이 챔스를 위해서라도 램파드 감독의 첼시로 넘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맨노마를 인용해보자 그러면 첼시가 챔스를 진출하면 5천만 파운드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격 영입과 수비 영입을 매끄럽게 진행해도 A급들을 데려올 수 있다, 이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즉 하베르츠 딜을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비즈니스기 때문에 하베르츠 딜을 하다가 갑자기 수비 영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할 수 없고, 하베르츠 딜은 하베르츠 딜대로, 수비 영입은 수비 영입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모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베르츠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딜에 협상이 들어갔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비 영입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즉 센터백 영입은 협상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베르츠 딜이 먼저 가속화돼서 되고, 그 다음 수비 영입, 그 다음 뭐 왼쪽 풀백이 됐던 센터백이 됐던 영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케, 쿨리발리, 우파메카노 등 얘기가 좀 나왔는데 좀 잦아들은 편이고요. 지금은 뭐 파우토레스, 라이스까지 보자 그러면 그런 센터백 매물들이 간간히 나오는 정도입니다. 즉 첼시가 원하는 와가지고 완전히 팀을 개편해버리는, 수비의 안정화를 가져와 버리는 영입, 즉 A급 매물은 아직까진 나와 있지 않은 편입니다. 나와 있더라도 우리와 링크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뭐 바이아웃이 됐던, 정말 거액을 주던 A급을 땡겨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첼시가 매물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첼시가 챔스를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챔스도 나가고 선수 보강도 잘하고 있는 첼시로 수비가 올 확률도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아웃을 지른다면 선수와 협상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를 끌어올 때, 즉 유혹할 때 챔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를 플러스하는 인아웃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가 요 근래는 좀 특수한 상황인 거죠. 다른 팀들이 재정적으로 불리할 때 베르너 지에르를 빨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계속 노리기 위해서라도 매각 자원들을 빨리 매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에메르송의 인테르가 됐든 뭐 조르주니어의 유벤투스가 됐든 이런 선수들을 빠르게 매각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자리를 확보하던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려면 어쨌건 스쿼드의 처분은 필요하고 지금 있는 선수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저의 생각보다는 실제로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오기 위해서 누구를 처분한다, 하베르츠를 사오기 위해서 잉여 자원을 매각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유로파가 됐든 그 외순위를 받던 첼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팀에게 유럽 대항전은 선택보다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대항전에 못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첼시가 중간중간 승점을 계속 잃고 있고, 맨유의 가파른 상승세, 뭐 울버햄튼, 리버풀 같이 껄끄러운 팀과의 상대, 거기다 레스터가 계속 미끄러주면서 첼시가 챔스권 3위가 됐던 4위가 됐던 유지하고 있는 거지, 첼시가 너무 잘해서 첼시가 계속 맨유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4위권 밖으로 나가면 가장 먼저 볼 건 하베르츠 딜의 무산입니다. 하베르츠는 지금 레버쿠젠도 유로파를 나가고 첼시도 유로파를 나간다 그러면 다음 시즌을 노려볼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 채널에서도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나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는 레알, 미넨 이런 팀들에게 오퍼를 받는 되게 특급 유망주고,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미넨, 레알보다 첼시가 유럽 대항전을 나갈지라도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 나중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실제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수가 볼 때, 제3자가 봤을 때 첼시보다 미넨이 성적을 더 잘 내고 첼시보다 레알이 성적을 더 잘 낼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로파를 나갈 거라면 기다렸다가 레알, 미넨이 부를 때 그리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첼시 팬이고 저도 이걸 남한테 들었으면 좀 껄끄럽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첼시가 그 몇 년 동안 빅클럽들과의 돈 경쟁에서 밀렸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첼시 혼자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치고 나갈 수 있고, 앞서 칭찬했던 것처럼 뭐 베르너, 지에를 빨리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빅클럽들의 재정이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첼시 혼자 치고 나갔다고 볼 수 있지, 경쟁을 이겼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 즉 다음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이제 빅클럽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첼시가 경쟁에서 끌어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하베르츠 딜이 무산되면 수비 보강에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비 매물이 나오지 않지만 적절한 뭐 파우토레스라든지 우파메카노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첼시가 수비에 돈을 많이 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챔스를 나갈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비 보강은 거의 필수 요인이 됐습니다. 첼시가 수비의 문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첼시는 수비 보강에 대한 플랜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로 떨어지거나 순위 외권으로 나가면 그 충격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좀 폭풍 영입을 하지 않을까, 수비 쪽에. 일명 오버페이라고 하죠. 좀 거액을 들여서라도 좀 수비 보강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 볼거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재입니다. 악재 같은 경우에 역시 챔스를 못 나가는 거죠. A급이 아니더라도 조금 유망하거나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챔스에 나가는 팀을 가고 싶어 합니다. 베르너 지에으가 그 전에 영입이 됐죠. 챔스를 확정짓기 전에 영입이 됐지만 지에으, 베르너 역시 챔스를 안 보고 왔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도 첼시는 챔스권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 지에으는 실제로 챔스권에 있는 팀에서 왔고 챔스권을 전혀 안 보고 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챔스권에 있는 팀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그럴 바에는 챔스 나갈 수 있는 팀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악재를 봤으니까 호재를 봐야 되는데요. 램파드 감독입니다. 램파드 감독은 베르너 영입 시에도 그랬지만 영입될 선수 혹은 이제 영입을 원하는 선수, 이게 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수에게 꾸준히 플랜과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럽 감독의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클럽 감독은 취임 시즌에 얘기한 겁니다. 다음 시즌에 챔스를 못 나가더라도 한두 시즌 챔스 못 나가는 거를 좀 꺼려하는 선수는 나도 영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을 원한다는 얘기겠죠. 그랬기 때문에 취임 5시즌 만에 우승을 하고 챔스 우승도 하고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도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면, 본인이 말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존재한다 그러면 적절한 선수, 물론 챔스권의 경쟁이 안 되더라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스톤 빌라의 밍스라든지 웨스트햄의 라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지금 뭐 맨시티, 리버풀, 맨유는 링크가 난 적이 있네요. 라이스가.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리지 않는 선수들이 지금 강등권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잘 추려내서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 덩크도 있네요. 단기적으로 성적을 내야 된다 그러면 A급 선수들만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A급 선수들이 오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램파드 감독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면 유로파가 됐든 아니면 정말 중위권 성적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아니면 램파드 감독이 원치 않아도 적절하게 성적을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와서 램파드 감독과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첼시는 뜻하지 않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챔스를 나간다면 램파드 감독의 장기 플랜을 밀어줄 수 있는 A급 선수들을 대거 보강을 할 것이다. 하베르츠, 그리고 수비 영입은 챔스를 무기로 챔스권의 경쟁력 있는 정말 좋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사줄 것이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유로파를 나간다 그러면, 아니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첼시가 좀 A급보다는 좀 실용적인 영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챔스권의 경쟁력이 가능한 선수는 챔스권으로 가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로파에 떨어진 팀은 이 선수가 첼시를 너무 원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첼시를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시청을 끝내셔도 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앙크TV 첼시 이야기가 7월 31일 기준으로 1주년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2개월, 3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하나 업로드 할까 말까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1주년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기간상으로는 1주년이 됐습니다. 1년에 1000명이면 정말 다행이겠다. 제가 선수 출신도 아니고 비전문가에다가 말 주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도 많이 더듬더듬 거리고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주어나 형용사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메리트가 많지 않아서 1년에 구독자 1000명이면 진짜 감사하겠다라고 느꼈는데 어느덧 구독자가 4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3750명이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분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비선수, 비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욕설만 쓰시는 분들은 자동 필터링이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제 댓글로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첼시에게 담기 어려운 조롱을 하시는 분들도 좀 댓글에서 필터링 된다라는 거, 제가 하지 않아도 좀 자동으로 필터링 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비롯한 상대에게도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댓글들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달라는 말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조금
순화시켜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댓글에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설이 좀 들어가고 좀 자극적이긴 해도 저에 대한 지적, 그리고 채널에 대한 지적, 그리고 채시에 대한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너가 뭘 하냐, 전문가도 아닌 게 뭘 하냐라는 질문이 많았고요. 욕설을 해서 필터링 된 거에서도 네가 뭘 하냐고 이렇게 떠드냐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말을 좀 더듬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듬는 거는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아나운서나 해설위원 출신도 아니라서 말을 조금 더듬더듬 거린다는 거, 오늘 영상은 좀 만족하시나요? 제가 좀 편집을 많이 해봤는데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무슨 영상 하나 찍는데 이렇게 오버하냐. 근데 제가 오버하는 경우는 이제 리액션 할 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 영상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골을 넣으면 정말 좋아서 오버하는 거예요. 뭐 억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찐텐이다 보니까, 야, 얘 너무 오버한다, 무슨 한 경기 이러냐 그러는데, 좀 한 경기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경기에 좀 그렇게 보는 편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리뷰도 뭐 되게 전문가 리뷰가 있고, 다른 이제 제품 리뷰를 보시면 되게 전문적으로 이 기계의 성능은 이런 게 있고, 이 기계의 가격은 이런데 원래 제품 단가는 이렇고, 이런 리뷰도 있는가 하면 써보고 좋다, 싫다,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매자에 가까운 리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리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팬심을 가지고 리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버하는 거, 전문가들은 오버하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오버하고 되게 감정적이고 그런 말 누가 못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얘는 팬이지, 맞아, 얘 첼시 팬이지, 전문가라기보다 얘 첼시 팬이지, 그렇게 봐주셨으면 이뻐 보이지까지는 않아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응원해주는 댓글에는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적하는 댓글, 뭐 질문 주시는 댓글에는 성실히 답변하는 것 같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영상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봤어요, 이래 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표현 짤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속마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까봐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더 밤잠 설쳐가면서 영상 만들고, 제가 쉴 수 있는 시간 줄여가면서 생방송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있다는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앙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되셨거나 지켜봐 주실 용의가 있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